혹시 미국 FBI 수사관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이 책들을 빌려가시면 됩니다. 신참 형사, 브래드 피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파트너가 의미 없는 일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돈을 달라고 하더니 한심해 보이는 남자에게 뇌물로 준단 말입니다. 도대체 은퇴를 7일 앞둔 형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노인들이란 쓸모가 하나도 없구만. 상황이 일이 되자 모건 프리먼은 어쩔 수 없이 신참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속삭이죠. 몇 년 전부터 FBI는 미국의 도서관을 감시하고 있어. 특정한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지.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책들이 대상이야. 극악한 연쇄살인범을 수사하는 도구가 책이고 수사하는 장소가 도서관이라니 정말 새로웠습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멋있는 도서관을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나리오를 함께 보시면 도서관 장면을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모건 프리먼을 맞이하는 경비원은 62세군요. 왜 62세일까요? 아무래도 어느 직업이건 62세 언저리에선 은퇴하는 일이 많죠. 모건 프리먼이 맡은 서머셋 형사가 은퇴를 7일 앞둔 상황. 경비원도 은퇴를 앞둔 62세. 이렇게 되면 형사와 경비원은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경비원의 대화는 친밀합니다. 이건 서머셋 형사가 도서관에 온 것이 처음이 아니란 뜻이죠. 서머셋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가 도서관에 한번 갔다고 해서 그 인물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관객에게 전달되진 않습니다.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있죠.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 맨 앞부분에서 침대에 있는 서머셋 형사를 보여줄 때 그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이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인물의 성격을 쌓아서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나요? 시나리오에 적혀있는 이 문장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서머셋은 행복하다. 이곳의 평화로움과 우아함은 그의 성격의 일부이다. 단테의 신곡은 죄 지은 인간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책이고 영화 속에서 살짝 보여주는 사파들은 무섭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된 7가지 죄의 모티브는 사실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7가지 죄는 중세 카톨릭에서 나온 개념으로 성경에선 정확히 7가지 죄를 지칭하는 구절은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많은 죄들이 언급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죄가 어떻게 7가지만 있겠습니까? 하여튼 노 형사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을 도서관에서 조사, 종합합니다. 노란색 노트에 메모하고 자료를 복사해서 말이죠. 그리고 신참 형사 브래드 피트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해줍니다. 그건 독서죠. 그러자 브래드 피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브래드 피트에게 한 표입니다. 저도 단테나 초서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브래드 피트는 요약본을 구입해서 읽죠. 근본이 된 젊은이죠. 안 읽히는 책을 읽는 건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고 억지로라도 읽을 때 그의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는 나쁜 짓을 한 놈을 정말 잡고 싶어 해요. 사실 이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를 촬영할 때만 해도 그는 아직 영화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고 뭐랄까 로버트 레드포드 닮은 잘생긴 청년 정도로 취급받았죠. 세븐에서 노련한 선배 형사와 충돌할 때마다 영화 내용과는 별개로 배우 브래드 피트의 초조함, 불안, 열망 등이 같이 느껴졌어요. 이 영화엔 연기의 귀재들이 숱하게 출연합니다. 단역 형사마저 TV로 가면 주연급 배우이고 영화의 마지막은 케빈 스페이시가 게임의 끝판왕처럼 버티고 있단 말이죠. 브래드 피트에게 이 영화는 잘못하면 배우로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죠. 이런 압박들을 받으면서 연기한 것이 오히려 브래드 피트의 연기를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브래드 피트는 연기만으로도 이 영화에서 훌륭했지만 그가 아주 좋은 영화인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븐은 그 결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상자에 든 그거 말입니다.
아내의 죽음이란 결말은 너무 어두워서 스튜디오가 싫어했죠. 스튜디오는 상자에 든 건 기르던 강아지들로 하자 차라리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서머셋이 총을 쏘자 밝은 결말을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제안을 해서 감독이 곤란했다고 합니다. 이때 핀처 감독은 에이리언 3를 말아먹고 대단히 위축된 상황이었죠. 이 난감한 상황에서 브래드 피트가 강력하게 현재의 결말을 주장하고 스튜디오와 싸웠다고 해요. 다시 모건 프리먼으로 돌아가보죠. 세븐에서 서머셋 형사를 도서관으로 보내서 얻은 효과는 매우 큽니다. 천장이 높고 어두운 도서관의 책장을 헤매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현대 도시의 스릴러 장르 영화를 넘어서 영화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아주 오래된 본성을 탐구하는 느낌을 줍니다. 현대 미국의 서머셋 형사의 수사가 14세기의 단테와 초서의 인간 탐구와 본질적으로 나란히 서는 거죠. 영화의 엔딩에서 서머셋의 나레이션은 이렇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한 번은 이렇게 썼다. 세상은 좋은 곳이며 그걸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 나는 뒷부분에 동의한다. 뒷부분 뒤에 만을 넣어야 정확한 것 같지만 과연 어떨지요? 사실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해밍웨이를 인용하는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문호라 불리는 작가의 권위를 빌려서 영화를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세븐에선 성공적입니다. 서머셋 형사를 책과 도서관에 밀접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나레이션을 넣어도 자연스럽죠. 참 영리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론 오늘 추천드리는 책 리스트입니다. 단테와 초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추천드릴 순 없죠. 대신 훨씬 간단한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배우 모건 프리먼이 한 인터뷰에서 독자들에게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책의 장르를 소설로 좁힌 뒤 자신에게 영감을 준 소설 5권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목록은 상당히 좋아요. 한 권만 빼고 말이죠. 또 나왔습니다. 모비딕.